자, 이 강에서는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경영학이란 경영을 연구하는 학문, 경영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죠. 즉,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경영을 꼭 배우지 않더라도, 경영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영을 잘 수행하는 CEO들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우리 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배워야 할까요? 그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경영을 수행하면서 이론들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경영자, 최고의 경영자, 인정받는 경영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습득함으로써 그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고 응용할 수 있는 영역들도 확대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경영학은 어떻게 분류되느냐? 경영이 기업에서 수행이 되고 있죠.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재무부서, 그리고 전체적인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부서, 우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부서, 그리고 이것을 소비자에게 알려나가고 판매하는 마케팅 부서, 여러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경영학도 국제경영,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학, 인사조직, 경영정보 시스템 등등 기업 경영을 운영하는 형태로 경영학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경영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경영학, 그죠? 우리가 경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경영이 잘 수행될 것이다 라는 이론적인 어떤 영역. 그런데 경영은 이론만으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접목을 해 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경영은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운영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실제적인 경영의 실천 원리를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은 기술적인 부분, 경영을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기술적인, 실천적인 어떤 처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적인 성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영의 실천 원리에 필요한 하나의 비전이라든지 원리를 과학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더라. 결국 경영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영역, 이론적인 부분 또는 실제적인 부분 또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한 영역에서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영학은 이론과 실제, 과학과 기술 이렇게 보편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통 경영학 연구는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식은 주로 실천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형태로 경영학문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고, 유럽은요,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과 과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로 경영학이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경영학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론이 정립되어 가는지 그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기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도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조직을 형성을 했어요.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해라. 그리고 시족사회, 부족사회인 경우에도 누가 잡아올 거냐, 짐승을 잡아올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고대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설계대로 어떤 식으로 자원을 조달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 태고 때부터 경영 활동은, 조직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경영이다 라고 경영을 출발점을 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우리 경영학에서는 19세기 초반을 경영 학문으로서 정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세기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전에는 간의 수공업,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비를 해도 됐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껏 조금 더 있으면은 물물 교환 수준에서 끝났어요. 근데 19세기의 환경을 보면 공장이 생겨나고 사회 간접 자본,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에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굉장히 대량 생산 체계가 가능하고, 이러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운영해서는 안 되더라. 무언가 이론을 만들고 이것을 접목하고 이것을 학문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경영학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영학은 고전적인 경영학, 행동론적 경영학, 시스템적 경영학, 상황 적합적인 경영학, 그리고 자원 중심적인 경영학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고전적인 경영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인 경영학의 주요 포인트는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어떤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론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첫 번째로 테일러의 과학적인 관리론, 그리고 페이올의 경영관리론, 관리원칙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베버의 관료제 조직론 등을 들 수 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인 관리론. 테일러라는 사람은 한 공장의 공장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을 들자면 굉장히 꼼꼼하고 정리되지 않는 것을 못 보고 체계가 잡히고 이런 성격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19세기 초반에 공장의 어떤 형태는 체계가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일하고 방법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일을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